오로라라고 하는 돔 모양의 특별한 모듈입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 우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어린 왕자는 어느 슬픈 날 43번이나 봤다고 하죠. 여기서는 16번 볼 수 있답니다. 달이 푸른 대기권 너머로 집니다.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태양입니다. 우주에서 보는 일출은 무척이나 강렬합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오로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오로라 관광지로 유명한 캐나다 옐로나이프입니다. 천체사진가인 권호철 씨가 직접 고안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오로라를 그대로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오로라를 볼 때는 누워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기 눈밭에 눕는 사람들이 보이지요? 오로라가 눈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랍니다. 지구에서 본 오로라도 환상적이죠. 극지방의 차가운 밤하늘을 빛으로 물들이는 오로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상입니다. 오로라를 처음 만나면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그 장대한 규모에 놀라고 밝아질수록 빨라지는 그 움직임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대한 빛의 너울거림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수세기 동안 북극 지방에서 신화와 전설의 원천이 되어 왔나 봅니다. 북극권에 사는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이 아름다운 현상에 대한 저마다의 전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 끝에 살던 원주민들은 오로라를 정령들의 춤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죽은 친구나 아이들, 그리고 조상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며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여겼죠. 그들이 기쁠수록 오로라도 밝고 또 아름답게 빛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핀란드에서는 오로라를 여우불로 불렀다고 합니다. 북쪽 저 멀리에서 북극 여우가 뛰어다니면서 그 긴 꼬리로 눈을 흩뿌리는데 이것이 얼음 결정이 돼 하늘로 올라가 오로라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극지방에서는 머리 위로 높이 떠있던 오로라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저 멀리 북쪽 지평선 위로
얕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아래쪽의 초록색 오로라는 지평선에 가려지고 위쪽의 붉은색을 주로 보게 됩니다. 어쩌다 오로라가 아주 강하게 발생하는 날이면 북극권보다 한참 남쪽의 유럽 도시들에서도 붉은색의 오로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검붉은 빛들이 북쪽 하늘을 물들이면 전쟁의 징조로 여기거나 신의 계시로 생각해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오로라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 달의 표면과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는데요.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하고 은하수가 작고 희미한 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죠. 갈릴레이는 밤하늘의 신비한 빛에 새벽의 여신 오로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오로라는 매일 새벽 태양보다 앞서서 세상에 빛을 뿌립니다. 공터 오는 새벽처럼 오로라는 세상을 서서히 밝히는 빛인 거죠. 북쪽을 물들이는 오로라의 붉은 빛이 새벽 노을과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북쪽의 새벽이라는 뜻의 오로라 보리아리스로 불리게 된 겁니다. 갈릴레이조차도 이 현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후배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오로라의 신비는 하나하나 풀리고 있습니다. 오로라에 대한 이야기는 태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질량이 모여 중력으로 수축해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폭발로 빛과 열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입자들도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흑점 폭발이 생기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입자들이 한꺼번에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빛은 8분이면 지구까지 오지만 입자들은 그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초당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속도지요. 수성 궤도를 지나쳤습니다. 흑점 주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 평소보다 몇 배나 빠른 초당 1000km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금성 궤도도 지나쳤죠. 이런 속도로 이틀 정도면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를 덮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죠.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일부 입자들은 자기력선을 따라 극지방 상공까지 이동합니다. 이때 대기권의 공기 입자들과 충돌해 오로라가 발생하는 겁니다. 때로는 태양의 반대쪽으로 쌓이던 입자들이 자기력선을 따라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강력한 오로라 폭풍이 발생합니다. 대기권에는 고도에 따라 산소나 질소 등의 입자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자들과 반응하는가에 따라 오로라의 다양한 색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오로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 위쪽에서는 희박한 산소 원자들이 고에너지 입자들과 충돌하면 그 에너지를 붉은빛으로 내보냅니다. 그보다 아래쪽에서는 탄소 밀도가 높아지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초록색이 주로 만들어지죠. 강력한 오로라가 발생하면 맨 아래 질소 분자들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색들과 섞여서 핑크 등 여러 가지 색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의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핑크를 꼽습니다. 매우 강력한 오로라가 나타날 때 오로라의 아래쪽 끝에서 선명한 핑크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색이죠. 저기 웬 정신이 나간 듯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죠?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직접 보면 여러분도 아마 저렇게 혼이 쏙 빠지실걸요? 제 옆에서 구경하던 분은 엉엉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이처럼 신비한 오로라의 모습은 직접 본다면 훨씬 감동적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이죠. 과연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지구 내부의 외핵 부분은 액체 상태의 철이 대류하면서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하나의 거대한 자석인 거죠. 이 자석의 축은 매년 조금씩 움직이는데 지금은 지구의 자전축에서 캐나다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습니다. 태양 쪽으로부터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들은 전기를 띠고 있어서 지구의 양자극으로 이끌려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강력한 자기력선들이 지표면과 만나는 곳이 오로라를 관측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자극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형성되는데 아메리카 대륙 북쪽의 옐로나이프, 유콘, 알래스카, 그리고 북유럽, 아이슬란드 등이 오로라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지방의 여름밤을 하얗게 밝히던 태양이 집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야 백야가 물러가고 밤다운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에 오로라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에는 아직 얼지 않은 호수 위로 오로라의 반영이 아름답습니다. 오로라는 사실 1년 365일 24시간 지구 상공에 언제나 떠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밤이고 또 구름이 없다면 계절과 상관없이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극지방에서의 일출입니다. 북극에 가까워질수록 해는 비스듬히 지면을 스치듯이 옆으로 떠오릅니다. 극지방에 겨울이 찾아오면 해는 느지막이 떠서 지평선 위를 낮게 지나쳐 금세 져버립니다. 그리고 긴 밤이 찾아오죠. 겨울철에는 오로라의 빛이 대지를 덮은 흰 눈에 반사돼 훨씬 밝게 느껴집니다. 직접 눈으로 보기에는 달빛이 없는 밤이 좋습니다. 오로라의 모습은 날마다 다릅니다. 지구 자극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쌓고 있는 오로라의 거대한 띠를 오로라 오발이라고 하는데 어떤 날은 매우 희미하고 그 크기도 작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북쪽에 희미하게 오로라가 보이게 되죠. 움직임도 거의 없어서 처음 보는 사람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라 오발의 세력이 강해지면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그 크기가 커집니다. 지상에서 보면 오로라가 북쪽에서 점점 다가오면서 초록색이 맨눈으로 느껴질 정도로 밝아집니다. 너울거리는 움직임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처럼 느껴집니다. 오로라 오발이 점점 강해져서 밤하늘 전체를 덮을 정도로 다가오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빠르게 두드리는 것 같은 현란한 오로라 댄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로라가 갑자기 밝아지며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를 오로라 브레이크업 또는 오로라 서브스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로라의 진짜 매력을 느껴볼 시간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죠? 프레스토나 알레그로 템포 정도의 빠른 곡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더 뒤쪽에서부터 갑자기 밝아지고 있죠. 핑크빛이 펼쳐지는 것이 꼭 불길이 번져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달밤에 오로라가 떴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쏟아지는 듯한 아름다운 모양의 오로라를 특히 크라운 아니면 코로나 오로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강렬하고 아름다운 빛의 향연. 대단하죠? 이런 오로라는 서브스톰의 절정기에 볼 수 있는데요. 저기 떠있는 달빛만큼이나 밝아지기도 합니다. 이건 9월입니다. 얼음이 얼기 전에 촬영된 건데요. 오로라 서브스톰이 시작됐습니다. 핑크빛이 밤하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왜 오로라를 신의 숨결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이번 오로라는 정말 강력합니다. 거의 매일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오로라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형광빛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면 하얀 눈으로 덮인 대지도 그 빛에 공명하면서 온 세상이 같이 빛납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대기권과 충돌하며 퍼져나가는 형형색색의 빛의 떨림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도 덩달아 떨립니다. 오로라 서스톰은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지속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경이로움이지요. 이런 오로라 서스톰은 태양 활동의 극대기에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태양을 약 400년 동안 관찰해 왔는데요. 11년 안팎의 주기로 흑점이 적었다 많아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흑점이 많은 시기에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고 흑점 폭발도 많이 일어나서 오로라 서머스톰과 같은 화려한 오로라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오로라의 기본적인 수수께끼가 풀린 것도 100년이 채 안 됐고 아직도 많은 것들이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5대로 구성된 테미스 위성들로 오로라 서머스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냈죠. 지구 자기권의 꼬리 부분에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재결합 현상으로 갑자기 분출하면서 화려한 오로라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나사는 2015년에 4대로 구성된 MMS 위성들을 발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커다란 태가 보이는 토성의 극지방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적반에 있는 목성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대기가 있는 행성에서는 오로라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5년) 나사는 화성 대기 관측 위성인 메이븐이 화성에서 자외선 오로라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같은 화려한 오로라는 아닙니다. 오래전 행성 생성 초기에는 중심 핵이 굳지 않아 자기장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게 보호막이 되어 대기가 지금보다 풍부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생명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오로라도 보였겠죠. 하지만 내부 핵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자기장이 사라지고 태양풍을 막아줄 방패가 사라지니 대기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생명체가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린 거죠. 오로라의 황홀한 빛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면서 지구의 생명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방어막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 훗날 언젠가 우리 인류가 생명이 존재하는 외계 행성을 저 먼 은하계 어디에선가 발견한다면 그 행성에서도 오로라가 보일 겁니다. 오로라는 생명의 빛이니까요.
이상으로 토요일 방송 경북도